네, 안녕하세요. 예스맨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에도 어떠한 소식이 나왔는지 같이 한번 내용을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구리에 대한 언급이 좀 나왔는데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백신에 빠르게 보급이 되어가고 있고 경기 부양책 또한 특히 인프라 부분에 대해서 부양책을 좀 많이 보여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데 지금 세계 전반에서 원자재 수요가 그렇게 공급 여력이 좋지 않은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오히려 구리에 대해서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서서히 나오고 있어요. 구리의 상승 가격 압력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볼까요? 자, 바이든 정부는 2단계에 걸친 인프라 투자를 계획을 제시하고 있으며, 자, 물적 인프라 투자 계획을 2.3조 달러 정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다. 여기서 추가적인 발표가 또 나올 것이고, 그렇게 되었을 때는 아무래도 그만큼의 원자재 부분에 있어서 사용량이 급격하게 늘어날 것 같다라는 이야기인 것이겠죠. 보게 되면 제조업, 철도, 전력망, 주택 건설 등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구리의 사용량이 전기차, 전기버스의 생산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향후의 기후변화 재택의 적극적인 부분으로 투자했었을 때 원자재 부분의 구리가 상당히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라는 측면이고요. 그러면 그만큼 수요처가 괜찮은지도 한번 봐야 되겠죠. 자, 전 세계 구리 정강 채굴량이 가장 많은 칠레와 페루가 난민 쪽은 거의 박살이 났어요. 그전 때부터 이야기를 했지만 근데 이번 질병으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구리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도 채굴 작업에 어려운 시점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구리는 공급 대비 수요가 강하게 나타나서 좀 힘들어지지 않겠냐. 그래서 가격이 더 올라가지 않겠냐.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원자재 가격이 좀 많이 뛰게 되면 실제 중간재 제품도 가격이 뛰게 되고 그리고 그만큼 완성 제품군도 가격이 뛰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제가 컴퓨터를 신제품을 구매하기에는 조금 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반면으로 또 투자적 관점으로 보게 되면 구리 쪽 지금 관심을 두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 물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각자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보게 되면 자, 향후 12개월 베스트 부분은 구리가 될 것이다. 그리고 가장 안 좋은 워스트는 금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신 접종률의 대륙별 차별화되는 양상을 보게 되면 딱 눈에 들어오죠. 북미, 아시아, 북미, 유럽, 아시아 수는 한 요 정도 선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친환경 정책에 필요한 인프라 투자를 앞으로 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측면으로 좀 맞춰보는 게 바람직할 것이고, 그 다음에 직접 투자 쪽이나 간접 투자 쪽, 그 외 쪽으로 또 투자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이런 이야기를 좀 다뤄들었고, 이게 또 코인과에 대한 관계도가 있죠. 비디오 카드 부분 측면도 원자재 부분하고 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또 영향이 있고 그래서 한번 달아드렸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인미은행 디지털 위안화 역외 테스트를 실시했다라고 합니다. 홍콩 주민을 대상으로 선전해서 역외 사용 테스트를 최초로 실시했고 역의 시범 사용은 선전에서 홍콩 주민을 대상으로 한 것이 특징이며 선전을 자주 왕래하는 주민과 그렇지 않은 주민을 구분해서 실시를 했다. 통행증 보유는 중국 본토에서 통행증명서가 있는 주민의 경우 실명 인증을 거치는 대신 디지털 위안화 지갑의 일거래 한도를 5만 위안으로 매우 높게 설정했다는 게 좀 특징적인 요소였고요. 통행증이 없는 홍콩 주민의 경우 홍콩 휴대전화 번호로만 디지털 위안화를 지갑을 이용할 수 있었으나 실명 인증을 거칠 수가 없기 때문에 소액 결제만 가능했다고 합니다. 디지털 위안화 주요 테스트 추진 경과 추이를 볼 수가 있는데 2020년도 10월 달에 해서 이렇게 지금 선정까지 갔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지금 가장 의미 있는 게 역외 결제를 하고 있다라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을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으로 인미은행의 디지털 화폐 무장춘 소장이 지난 12월 달 워크숍에서 디지털 위안화 실험을 통해 관련 기술 및 역외 결제 테스트를 추진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가 있었고요. 그리고 왕신의 인미은행 영국 국장도 디지털 위안화가 국내 소매 결제형 시장 수요 여건이 성숙이 되면 역외 결제 활용을 할 수 있다라고 준비를 하겠다라는 4월 1일자에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되게 재밌죠? 그리고 여기에서도 엄격한 인증 절차 없이 휴대폰 번호로 가능하게끔 할 것이다 라고 나와져 있습니다. 외국인한테 그것도 디지털 위안화를 환전할 경우에. 그래서 손쉽게 접근성을 좀 많이 키워주겠다라는 게 좀 특징적인 부분이죠. 네, 재밌습니다. 그럼 시장에 대한 평가와 전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디지털 위안화의 지역별 릴레이 테스트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듦에 따라 즉 이제 거의 실생활에 바로 투입할 수 있을 만큼 이미 테스트를 거의 다 마무리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디지털 위안화 도입 준비가 기술적, 실험적 측면에서 거의 완료됐음을 의미하는 바이며 디지털 위안화의 역외 사용 테스트와 CBDC 브릿지 참여, 스위프트와 금융정보 서비스사 공동 설립을 또 추진을 한 것도 제가 제일 빨리 알려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인미은행 금융서비스사를 설립을 또 했고 거기에서 지분도 어느 정도 좀 많이 가져가기도 했죠. 그러다 보니까 디지털 위안화 개인 소매거래 중심의 온 오프라인 시범 테스트를 벗어나 국내 시범 사업의 6대 은행의 중심으로 상시화하는 한편 2022년도에 베이징 올림픽이 있습니다. 물론 이때 대통령 선거가 3월인가 4월 달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의 대통령 선거가. 그래서 외국인의 디지털 위안화의 사용을 준비를 만전하게 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 말의 의미는 왜 외국인한테 이런 서비스를 손쉽게 하려고 하겠습니까? 탑이 나와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중국은 지금부터 백신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보급하고 있고 그게 해당에 있는 국민들이 또 잘 접종에 있어서 상당히 참여율이 매우 좋습니다. 기피하는 현상은 별로 없어요.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많이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는 이제 접종에 되게 참여했던 사람들은 되게 어느 정도는 좀 잘 맞았지만 이제 기피하는 자들이 일단 잔류했던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을 해서 마치게끔 가겠냐. 그래서 지금에 있는 확진자 추이를 줄일 수 있겠냐 이런 측면인 것인데요. 중국은 그런 거 없습니다. 안 맞는 자한테는 엄청난 규제를 더 많이 줍니다. 그러니까 자유에 대한 규제를 더 많이 박탈을 시켜요. 뭐 교통 부분에 있어서 뭐 대중교통을 오히려 타지 못하게 한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세부 계획안이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접종을 계속 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까 당장은 도입은 안 했고요. 나중에 어느 정도 맞을 사람은 다 맞게 되었을 때 그런 걸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야, 중국 뭐 백신 어느 정도 신뢰성은 없지만 그래도 그만큼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올림픽은 일본 대비만큼 망가진 올림픽은 안 될 것 같다라는 측면을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그러면서 외국인 부분에 있었을 때도 충분히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사용 테스트 범위를 확대를 시키면서 기업 간 거래, 그러니까 무역 거래 부분과 그리고 또 여기에서 또 재미난 점은 또 다양한 거래와 시나리오를 상용화할 수 있고 안정성 검증을 할 거라는 내용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공상, 건설, 농업, 중국의 6대 은행들은 디지털 위안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B2B 테스트도 성공하였다라는 게 과거에도 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미국, 일본, 유로에서도 CBDC 도입을 준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선 홍콩, 마카오 등의 대상으로 역외 테스트, 위안화 결제, 역외 스위프트 결제 협력을 추진하면서 태국, 아랍의 CBDC 브릿지를 참여하는 국가들도 점차 범위를 확대해 나갈 것이다. 라는 내용이 나온 게 있어요. 이때까지 디지털 위안화 추진 경과에 대한 내용을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준비가 다 잘 되어져 있고, 확실한 점은 올림픽의 서비스를 외국인, 희망하는 외국인들은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서비스를 해주겠다라는 측면과 백신의 보급 추이와 이런 걸 보았을 때는 망가진 올림픽은 아닐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CBDC에 대한 속도는 엄청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보면 무역 간에 대한 측면의 거래 측면은 아무래도 한국도 그것을 또 거래를 하려고 하는 기업들은 또 뭐 갑질이겠죠. 나 이거밖에 안 줄 거야 라고 하면 뭐 어쩌겠습니까?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인데요.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겠죠. 뭐 그렇게도 좀 보실 필요성이 있거니와, 그 다음으로 블록체인 기술로 소유권 증명하는 NFT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하반기부터 NFT 시장 규모가 확대가 되었고, 특정 자산 소유권으로 토큰화한 것으로 대체 불가하며 복제가 쉬운 디지털 영역에서 소유권 증명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리고 한정판 아이템으로 스포츠, 예술, 금융 분야의 토큰화가 확대가 되었고, 최근 부동산까지 넘어오면서 주택금융연구원이 이 NFT를 왜 썼냐, 부동산까지 넘어오면서 어쩔 수 없이 공부를 했다라는 것이죠. 예, 되게 재밌습니다. 그래서 올해 3월 달에 바이낸스에서 NFT 확장 가능성을 언급을 했고, 코인베이스도 확장 가능성을 언급을 하면서 시장에 있어서 계속해서 키워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측면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추이를 보게 되면 이제 소유권 부분과 그리고 캐릭터, 예술품, 아이템 부분에 대해서 소유권 부분이 이렇게 된다라는 측면에 대해서 자세하게 풀어서 써놨던 내용이 있고요. 그래서 보게 되면 정보 열람, 거래 투명화, 그리고 부분적인 소유권 인정 가능, 희소성 보장 부분에 대해서 잘 정리가 되고 투명성이 되니까 앞으로 뭐 여러 가지 금융적인 거래 부분에 대해서도 쓸만한 부분이 있지 않겠냐 라는 언급으로 좀 다뤄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 거의 대다수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NFT 경매 및 거래 플랫폼 민터블은 미국 세인트루이스 소재의 부동산 소유권의 50%를 디지털 자산화를 해서 암호 토큰화의 NFT를 상장시키기도 했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엔진 코인이 홍콩의 블록체인 부동산 플랫폼 랩스와 함께 소유권 부분에 대해서 거래할 수 있는 방안을 또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엔진이 아파트, 호텔, 객실, 건물 등의 그런 부분을 랩스를 통해서 거래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좀 눈에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 다음으로 코인에 대한 소식인데요. 이더리움 코어 개발자 하드포크 7월 중순에 진행을 하겠다. EIP 1559 포함을 시키겠다라는 내용인데요. 여기에 EIP 3198도 포함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정이니까 포함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1559에 대해서는 다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PC 채굴도 가능한 코인이 몇 개가 있죠. 이클과 비골. 요새 그래서 뭐 비골, 이클 잘 나가는 부분이 있겠고요. 앞으로 POS 쪽으로 넘어가니까 이제 이더리움에서 이클로 넘어가는 부분의 수혜로 이클이 단기간 빨리 상승했던 배경도, 이런 측면도 좀 있구나라는 점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폭락하자 바빠진 경찰, 마포대교 순찰 강화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뭐 비트코인 커뮤니티에서 온라인에서 또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하는 게시글이 매우 폭발적으로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 마포대교 인근 순찰이 좀 강화됐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생명은 상당히 소중하기 때문에 함부로 하시면 안 되고요. 젊은 나이일수록 우리에 대한 목소리를 다시 좀 내고, 그만큼 또 여러 가지 또 도움과 기회를 또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약간의 희망을 놓아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매우 힘들었던 때가 많이 있는데 어찌저찌 그 고비를 넘기고 또 어떻게 또 잘 투자도 하고 하다 보니까 잘 풀렸어요. 인생을 좀 길게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함부로 목숨을 잃는 그런 구독자는 없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짤로 도는 게 뭐 보게 되면 다매체 접수 문자 내용 비트코인 커뮤니티에서 폭락으로 신면 비관 마표 대교가 많이 언급이 되고 있다. 오늘부터 주말까지 순찰 강화가 필요해 보인다. 라고 해서 뭐 요런 게 나온다고 합니다. 좀 안타깝죠. 네, 그리고 2030 세대가 분노하는 근본적인 이유 모르는 게 문제이다. 라고 있는데 주식 투자 인구 1천만을 넘었고 코인 투자 인구 기존 200만 명에서 1분기 250만 이상 증가가 됐고 현재 500만 명에 가깝다. 거래량도 24조 원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코인 시장 규모가 코스피 코스닥을 넘었죠. 거래량 추이가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이고요. 그러면 전체 투표가 가능한 유권자 수 대비 약 18% 달하는 수치인데 이번에 좀 잘못 건드렸다라고 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분노하는 이유는 부동산 급등의 문제점도 있는데 이 부동산이 비정상적으로 많이 올라왔고 그것이 근로의 임금 추이로도 감당이 안 될 만큼 올랐죠. 옛날에는 약간 대출 받고 뭐 어찌저찌 뭐 LTV 약간 좀 여유 있게 좀 조정을 주었으면 그걸로 어찌저찌 샀어요. 근데 지금은 무조건 투자 아니면 이제 못 삽니다. 예, 못 사요. 이건 팩트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투자를 통해서 거기서 여유 자금을 만들고 그 최종 종착지는 부동산 쪽으로 가는 거죠. 왜냐, 거주하는 목적도 있겠지만 한편으로 내 집을 마련해야 결혼할 수 있는 문화가 정착됐던 것도 약간의 문제점으로도 볼 수도 있겠죠. 아이를 키워야 되는 측면도 있으니까 뭐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한 분노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이유는 돈 벌 수 있는 수단을 다 막아버리면 뭐 어찌자라는 겁니까? 예, 그런 측면이겠죠. 그래서 초반에 주식도 건드렸죠. 부동산도 건드렸죠. 코인까지도 건드렸습니다. 근데 뭐 주식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저찌 잘 방어를 했죠. 예, 주식 투자자분들이 단합이 잘 돼서요. 코인 투자자분들은 아직까지는 소극적인 것 같습니다. 단합이 이번에도 안 되면 또 피해가 또 있겠죠. 당장은 아니더라도 또 상승 사이클이 도래를 할 때는 분명 3차 피해가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발 청원에 동참해 주세요. 제가 구독자가 많았으면 이런 캠페인을 계속적으로 제가 어필을 할 건데요. 총대 메고 제가 힘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다른 유튜버 분들 또 좀 이런 측면에 있어서 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보게 되면 계층의 사다리를 걷어차는 부분이다. 뭐 그렇죠. 요새 개천에 욕나는 부분이 의사가 됐다라고 개천에서 욕난다라고 얘기 안 하죠. 검사가 됐다라고 해서 개천에서 욕난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이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행정고시 부분에 있었을 때도 다 막아놨습니다. 이제 로스쿨로 바꿔놨죠. 뭐 없습니다. 이제. 그런데 어떻게 직장인들이나 일반 사람들이 모아서 뭐 어떻게 올라가겠습니까? 힘들죠. 그러니까 계층과 사다리를 걷어찼다라는 말은 맞습니다. 그리고 세금의 빈도는 또 빠르게 올리고 있죠. 뭐 어쩌자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 이런 불만이 좀 커졌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책을 어떻게 펼치는 게 우리한테 사회 전반적인, 산업 전반적인, 그리고 우리 실생활에 상당히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절대로 잊어먹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꼭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점을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업비트 빗썸 5월부터 신고 개시 폐쇄 면한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 우리가 알고 있었던 내용인데 최근에 빗썸에 대한 좀 문제점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좀 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잠깐만요. 네, 여기 보시게 되면 빗썸의 실소유주 기소 의견의 검찰 BXA 토큰으로 이제 투자자 피해를 야기한 혐의로 빗썸코리아 실소유주 이모 씨가 검찰에 넘겨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빗썸에 대해서 가치는 높긴 하겠지만 이런 소유권에 대해서 약간 좀 더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얽혀져 있는 사람이 너무 많죠. 그래서 저는 별로 빗썸을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렇다고 코빗이나 코인원신이나 업비트는 다 좋아하진 않아요. 그나마 어쩔 수 없이 그냥 이 중에 하나만 꼽아야 된다.
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업비트를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업비트는 장난을 칠 수가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걸쳐져 있는 게 K뱅크 걸쳐져 있죠. 그리고 카카오페이 걸쳐져 있죠. 그리고 카카오뱅크도 걸쳐져 있습니다. 올해 이 두 개가 상장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건들 수가 없어요. 안 그러면 카카오까지 타고 해서 지분 교환 방식이기 때문에 타고 조사가 들어가게 되면 좀 난처하게 되고 상장도 철회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유심히 박상기 트라우마, 투자자 목적, 보호, 목청에 대한 소리가 들리고 있는 실정이다. 라고 있어요. 이번에 이제 2030 세대 중심으로 원성과 반발이 커지자 재보선 참패와 수습과 내년 대선 악재가 될 수 있던 우려적 차원으로 보여진다라고 해서 이제 저는 정치적인 성향 부분을 배제하고 그냥 매우 주관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은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분이 자 거래소 폐쇄까지도 목표로 두고 있다, 뭐 금융위 부분에 있었을 때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또 되게 웃긴 게, 여당에 있었을 때 분위기는 야, 네 말 다 틀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되게 좀 보호해주는 경우로 좀 보여지는데 늦었죠. 이거 터지기 전에 막았었어야죠. 네. 그리고 코인러드, 우리가 살려면 이거밖에 없다. 백날 우리끼리 씹으려 봤자 정부의 뻐꾸기 한 방이면 호재이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다. 제발 김부 뭐 다시 끼고 코인 탈출하는 게 길인데 청원 좀 제발 해줬으면 좋겠다. 탄압이 돼야지 뭐 우리의 목소리를 내지 않겠냐. 아직도 개인주의가 많은 것 같습니다. 뭐 당장 오늘 하루아침에 있는 이런 수익, 올해에 있는 이 수익만 챙겨 먹고 끝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 사이클은 그냥 생각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많이 올라오면 그때 가서 관심을 두면요, 의미가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때는 조세에 대한 개편안이 이루어져서 코인에 대해서 세부 개편안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한테 유리한 조세 개편안으로 바뀔 것 같습니까? 나쁘게 바뀔 것 같습니까? 우리가 수익률이 그만큼 떨어진다고요. 예? 떨어진다고요. 제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의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3차 피해를 준다라는 거예요. 아니 17년도 때도 죽여놓고 좀 올려놓으니까 또 죽여놓고, 그러면 이게 말이 된다라고 보십니까? 저는 좀 그렇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발 좀 동참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림으로 보는 여론의 현 상황, 응성수, 어린들이 이야기해줘야 된다. 거래소 모두 폐쇄할 수 있다. 그러니까 금융자산은 아니지만 세금을 내라. 그러니까 반발심이 커졌다. 투자자들 보호 안 해주면 세금을 왜 걷냐. 앵커도 약간 상식적으로 보고 매우 중립적으로 보았을 때도 납득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이미 코스피 코스닥을 합쳐서도 거래량이 최고치인데 이게 뭐 실체가 있든 없든 간에 이미 이 정도까지 사람들이 많이 찾았다라는 것은 그만큼 투자자 보호도 일정 요건 이상은 해줘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이죠. 카지노 판에서도 카지노에 대한 룰에 대한 법칙을 만들어 놓고 그 게임을 할 수 있을 만큼에 대한 생태계 환경을 만들어 놓고 허가를 내주잖아요. 말 그대로 누구 여기에 있었을 때 우리가 뭐 큰 걸 바라는 게 아닙니다. 투자자 보호 정도는 해주면서 세금을 걷어가라는 것이죠. 근데 뭐 비율을 좀 응선수 씨가 좀 이상하게 하기도 했었죠. 그러면서 서로 짜고 짜여진 각본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그 전에 막았었어야죠.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방치하고 있는데 납세 의무만 지키라는 게 좀 아니다. 그리고 자산의 중심으로 거래하고 있는데 그걸 투자자로 볼 수 없다. 라고 단언하는 것은 정말 위험한 발언이다. 제가 잘 모르지만 기재부에 생각하는 것은 소득에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라는 생각에서 아마 그 법을 만든 것 같고요. 라고 해서 이건 기재부 탓이지 내 탓 아니다. 라고 또 남의 탓으로 돌리는 그런 측면이 좀 있었고, 그리고 댓글과
이런 분위기를 좀 보게 되면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뭐 어쩌겠습니까? 대통령 선거 부분에 있어서 눈칫밥을 먹고 있는데 부동산 건드렸지, 주식 건드렸지, 코인 건드렸지, 다 건드렸네요. 어떻게 보면. 근데 코인이 좀 반대인 게 나머지는 세금 부분이었다면 자산을 반토막시켰습니다. 직접적으로. 이거는 절대 잊어먹을 수가 없죠. 네. 그런 측면과 왜 이렇게 총대를 맸나 한번 봤더니 이분이 또 경제부 부총리의 마지막 부총리 쪽으로 간다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재부 장관 교체 여부 관심 쏠리고 있다. 가면 코인 더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네. 마지막으로 한번 댓글을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보게 되면 좋은 글이다, 뭐 동참을 많이 했다, 문제이다, 뭐 이런 내용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 다음으로 한번 볼까요? 보게 되면 웬만해서 글을 안 쓰는데 3차 피해가 생길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1차 박상기, 2차, 그 다음에 상승 곡선이 있었을 때 그 전에 벌었던 사람들이 난 아몰랑 하고 이미 제껴놨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요. 근데 그 다음 사이클 때 또 하려고 이렇게 또 기웃거리겠죠. 근데 왜 이렇게 세금이 많이 내? 또 그때 또 이 사람들이 안 물린다라는 보장성이 없습니다. 그때는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또 누군가에 대한 뭐 법무부 장관이든 누군가 나와갖고 또 3차 피해자를 만들겠죠. 우습게 보이니까 지금 두 번이나 그딴 짓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단합이로 코인 시장 무서운 이제 정치인들에게 안 보여주면 우리들만 손해를 보고 끝나는 시장으로 또 장난치고 무한반복 장난을 칠 거다. 그럼 우리 돈은 계속 녹아버릴 것이다. 그리고 우리만 벼락 거지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단합이 안 되는 걸까? 그건 한탕주의적 성향과 생태계까지 생각하면서 투자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코인 실체가 없잖아 하면서 빨리 벌고 나가야지 하는 단기적인 부분과 이기적인 측면이 좀 들어갔던 걸 지적을 했다라고 합니다. 돈 벌 수 있는 장기 수단에 여러분들이 그냥 없애는 거죠. 더 벌 수 있는데도. 그 다음 조금 4년 정도 쉬었다가 또 4년 사이클 와서 또 벌고 가면 되는데 그때 생태계를 방치해 놨으면 전부 마음대로 할 건데요. 그 점도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네, 피해자들이 키우는 것은 여러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코인 투자자분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1차 때 피해자가 많이 만들어졌으면 2차 때는 단합해서 요구할 건 요구를 했었다면 2차 피해자가 많이 생기지 않았을 거다라는 주장이 나오는 배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얼만큼 동참하느냐에 따라서 세금 변화와 기대 수익률이 달라진다는 거죠. 세금이 붙게 되면 말도 안 되는 세금 부분에 있어서 지금도 기타 소득세를 해놓고 22%를 징수를 하는데 여기에서 일단은 초안이 그렇게 잡히고 그런 형태로 지금 가다가 나중에 어느 정도 코인이 정착화되고 그렇게 되면 그 세금에 대한 또 개편안이 이루어지게 될 것인데 우리한테 더 불리하게 바뀔 거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수익률은 뭣도 안 되는 겁니다. 아셨겠어요? 지금의 돈만 벌면 되지 하는 순간 자, 이 말이 상당히 와닿았습니다. 나중에 돈을 버는 수단이 하나가 없어진다라는 거. 지금 뭐 단기간 이렇게 빨리 돈 벌 수 있는 수단이 있나요? 물론 이게 투기일 수도 있겠지만 엄밀히 결과론적으로 한번 보자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이만큼에 대한 회전율과 24시간 동안 내가 원하는 시간대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있나요? 없잖아요. 그러면 이게 미래 자식들에게 부자가 될 수 있는 투자적 수단이 될 수도 있는데 그걸 막힌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것이죠. 이게 상당히 저는 많이 와닿았습니다. 이렇게 빠른 시일 내에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이 있는 것이 이 사람은 매우 감사하고 고맙다라고 생각을 했고 제발 동참을 해줬으면 좋겠다. 무엇을? 국민청원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개차에서 유일하게 용이 나오는 구조도 요새 많이 인증샷도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뭐 몇 억을 벌었다. 이런 게 꼭 나쁘다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모든 시장이 다 투기적으로 부자가 많이 탄생을 했고요. 네. 물론 그렇지 않았고 열심히 돈을 모아서 인플레이션 대비 돈의 가치가 많이 부풀려서
부자가 되셨던 분들도 있지만 거의 다 사업적인 부분을 좀 잘 꾸려서 아니면 투자 부분에 있었을 때도 위험한 베팅을 해서 부자가 됐던 사람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좀 보실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투자의 수단이 없어지게 되면 기존에 있던 수단으로 벌어야 되는데 이미 정착화된 수단 부분에서 보게 되면 돈 벌기가 조금은 쉽지 않는다는 거죠. 시장도 어느 정도 좀 정착화되어져 있으니 좀 힘들고요. 그러니 이미 이렇게 성장통이 있는 이런 시장에서 용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용이 될 수 있는 사람들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대표적으로 보게 되면 400억 번 그가 회사를 떠났다 해가지고 보게 되면 삼성전자 2분 직원 이름은 아는데 그냥 말을 아끼겠습니다. 상당히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는데 이런 미래적인 부분을 막는다라는 거는 앞으로 이제 뭐 부동산 살 수 있는 기회조차도 없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미래 자식들까지 생각을 하면 좋은 조세 개편과 앞으로 지속적인 코인 투자 방향성을 보게 있었을 때 제발 이걸 해달라는 그런 이야기가 돌고 있는 실정입니다. 봤을 때 추천도 꽤 많아요. 그래서 분위기를 보게 되면 짝짝짝 하면서 뭐 되게 보게 되면은 뭐 이렇게 되게 그렇죠. 네. 그래서 추천한다 뭐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이번에 우리의 힘을 한번 보여주자고요. 제발이요.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